2026년 설 연휴, 인천공항 출국자 수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예상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제주도 항공권 15만 원을 놔두고 발리행 왕복 300만 원짜리 티켓이 먼저 매진됐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족 모임이 그렇게 싫으냐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는 동안 신경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종이에 베이는 것과 친척일 아직도 결혼 안 했니? 라고 묻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아플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뇌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명절 탈출의 뇌과학 시작합니다.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의 2023년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자극을 줬습니다. 하나는 실제 뜨거운 물체를 손에 대는 것, 다른 하나는 당신은 실패자예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 전대상 피질과 전두엽 성엽이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활성화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팀이 추가로 진행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명절 식탁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습니다. 요즘 뭐하니? 직장은 어디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 3분짜리 영상이었죠. 그 결과 피험자의 78%가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땀 분비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건 마치 사자 앞에 던져진 양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취업은 했니? 월급은 얼마나 받니? 둘째 계획은? 질문자는 관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이걸 물리적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명절 3일간의 코르티솔 수치는 격렬한 운동 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 한국심리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명절을 앞둔 2주 동안 정신과 예약률이 평소보다 156% 급증했습니다. 수면제 처방은 220% 증가했고요. 특히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명절을 가족의 축제가 아니라 생존해야 할 전탱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비행기표 값이 아닙니다. 뇌손상 방지 치료비인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신과 상담 10회 비용이 약 100만 원, 수면제와 항불안제 처방이 월 20만 원 정도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비를 3개월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명절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 생산성 저하, 대인관계 악화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은 오히려 저렴한 투자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부모님 마음은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잠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특히 조금 뒤에 공개될 효도의 과학적 재정의는 부모님께 오히려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질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명절 스트레스 실험입니다. 10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전통적인 명절을 보냈고 B그룹은 각자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해외여행, 호캉스, 집에서 혼자 쉬기 등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죠. 명절이 끝난 후 일주일 뒤 두 그룹의 심리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의 우울증 수치는 평소보다 43% 증가했고 불안지수는 67% 상승했습니다. 반면 B그룹은 우울증 수치가 12% 감소했고 행복지수는 58%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B그룹이 명절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의 50년 연구를 집약하면 인간 행복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명절 일정을 한번 보세요. 6시 차례, 8시 아침 식사 준비, 친척 방문, 오후 3시 성묘, 저녁 7시 저녁 준비. 여러분의 하루를 누가 짰나요?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씨, 가명입니다. 그녀는 5년간 명절마다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죠. 5시 기상, 음식 준비, 차례, 친척 응대, 설거지, 청소.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절이 끝나면 항상 2주간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2025년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과 단둘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시댁의 반대가 심했지만 남편이 설득했죠. 올해만 우리 둘이 보내보자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명절 후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놀랄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억지로 만나서 서로 지치는 것보다 평소에 자주 전화하고 가끔 편하게 만나는 게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반면 해외여행은 어떤가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몇 시에 일어날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결정성이 높은 활동은 우울감을 67% 감소시킵니다. 공항행 비행기표는 단순한 여행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통계 하나 더 공유하겠습니다. 명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3%가 다음 명절에도 여행을 갈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변이 처음으로 내가 나답게 명절을 보낸 것 같아서 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 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꼭 해외일까요? 제주도도 자유로운 여행인데 왜 굳이 말도 안 통하는 먼 곳으로 갈까요? 이 질문의 답에는 인간 뇌의 가장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1996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리촐라티 교수팀이 발견한 거울 뉴런. 이 신경세포는 평생 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저 사람 표정이 좋지 않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말투는 뭐지? 나한테 화난 건가? 저 시선은 날 판단하는 거야? 거울 뉴런은 24시간 CCTV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시선 부담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자기 동네에서 하루를 보냈고, B그룹은 타 지역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고, C그룹은 해외로 3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각 그룹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그룹은 하루 종일 베타파가 높게 유지됐습니다. 이건 긴장 상태를 의미하죠. 누가 날 볼까, 누구 만날까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B그룹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베타파가 높았습니다. 한국어가 들리는 환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C그룹은 달랐습니다. 알파파가 급증했습니다. 이건 깊은 이완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환경에서 뇌가 완전히 오프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평소보다 8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선 어떨까요? 아무도 당신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울 뉴런이 마침내 꺼집니다. MIT 뇌과학 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익명 환경에서의 뇌 활동은 평소 대비 40% 감소합니다.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씨, 역시 가명입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명절이면 장남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이 더해졌죠. 친척들의 기대, 부모님의 자랑, 동생들의 시선. 그는 명절마다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2025년 추석, 그는 처음으로 가족을 설득해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 주는 엄청난 해방감. 길거리에서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걸어도 아무도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두통 없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해외여행의 진짜 힐링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 압도적인 자유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서운해하실 텐데 이 말에 대한 답은 진화심리학이 이미 내놓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던바 교수는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필수다. 너무 자주 만나면 갈등이 증가하고 너무 안 만나면 유대감이 약화됩니다. 최적의 거리는 평소에 자주, 명절엔 여유 있게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20년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1000가구를 대상으로 명절 만남 패턴과 가족관계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명절마다 의무적으로 모이는 가족보다 평소에 자주 소통하고 명절엔 각자의 방식으로 보내는 가족의 유대감이 32%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 결과를 보면 명절 여행 경험자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비경험자 대비 73% 높았습니다. 왜냐고요? 억지로 모여 앉아 상처 주고받는 3일보다 각자 충전해서 진심으로 웃어드리는 1시간이 뇌과학적으로 10배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의 진정성입니다. 뇌는 거짓 감정을 구별합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과 진심으로 웃는 얼굴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다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억지로 웃으며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것보다 영상통화로라도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는 게 훨씬 기쁘십니다. 효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의 질입니다.
한 70대 어머니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아들은 3년째 명절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엔 명절만 되면 애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억지로 웃는 게 보였죠. 근데 지금은 여행 가서 보내는 사진마다 환하게 웃어요. 영상통화할 때도 진심으로 행복해 보여요. 그게 저한텐 더 좋아요. 명절 해외여행을 선택한 당신에게 과학이 증명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뇌를 사회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선택입니다. 둘째,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상실된 자기 결정권을 회복하는 심리학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셋째, 이건 불효가 아닙니다. 장기적 관계 건강을 위한 진화심리학적으로 현명한 전략입니다. 300만 원은 비싸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자기 개발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명절 탈출을 선택한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도 소중히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뇌와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절이 즐거운 잔치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견뎌야 할 전쟁터입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이번 명절 탈출 성공해서 어디론가 떠나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혼명절을 보내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가족 만남이 좋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명절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같은 고민을 하는 수십만 명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대한 안도감을 선물할 겁니다.